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선생의 할씀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행렬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겁니다. 우리 행렬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렬의 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렬 시계라는 것은 뭔지, 우리 앞전 시간에서 이미 다루어 보았는데요. 우리 행렬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다루어 볼 수 있는 여러 수학적인 주제들 중에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립 1차 방정식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한테 만약에 x 더하기 2y는 1,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3이다 라는 연립 1차 방정식이 주어졌다라고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지금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인 거겠죠. 요런 애들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행렬의 곱셈의 연산 법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1,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행렬로 쓰시고 왼쪽에 xy를 오른쪽에 곱해 주시면 1, 3의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 연산 방식대로 적용을 하시면은 똑같이 연립 1차 방정식이 하나 나온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차 방정식을 푸는데 행렬의 연산 법칙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행렬에 나와 있는 각 개수들을 가지고 우리 방금 행렬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은 네, 개수 행렬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미지수가 3개가 되어서 XYZ였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식이 3개가 필요하겠죠. 3개의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렬로서 만들면은 개수들을 가지고 네, 개수 행렬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XYZ를 오른쪽에다가 붙여주시면 행렬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식이 네, 위에 있는 이 연립 방정식과 완전히 동일한 식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행렬을 앞에 있는 이 행렬을 이제 개수 행렬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 행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행렬이 아니고 네,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XY, 네, 요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진 1차 방정식에서는 X나 Y,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를 소거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소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이 가감법도 있고 대입법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이 예제에 있는 문제로 잠깐 한번 봅시다. 이 1번식과 2번식에 대해서 X항을 만약에 소거하고 싶다면 두 항을 서로 더하면 됐었죠. 그죠? 그래서 두 식을 서로 덧셈을 하면은 X항이 이렇게 소개가 됐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3y는 4다라는 식이 생겼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1번식을 가지고 2번식에다가 덧셈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식을 그대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x 더하기 2y는 1이었다. 얘가 1번식이었죠. 1번식을 2번식에다가 서로 더했다는 거죠. 1번식을 2번식에다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x항은 사라지고 y항만 3y는 4다 라는 식이 이렇게 2번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y는 3분의 4다 뭐 이런 이제 결과와 그에 따라서 x 값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행렬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 한번 가감법을 한번 실행함으로써 나타난 아래쪽에 있는 요식, 이 두 번째 식에 대해서는 행렬이 어떻게 될까요? 1, 2, 0, 3, 네, xy는 1, 4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할 건 이런 거예요. 1차 방정식에서 가감법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과정을 지금부터는 생략을 하고 뭘 할 거냐? 행렬의 연산으로 볼 것이다. 행렬로 시작해서 행렬 사이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 형태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여기서 y가 3분의 4라는 걸 빨리 찾아낼 수 있죠. 그 뒤로 이제 문제 해결이 빨라지겠죠. 이런 형태의 행렬식에 대한 그러니까 행렬에 대한
어떤 연산을 통하여 1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기본 행 연산이라는 것인데, 세 가지를 한번 찬찬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행을 그 행과 다른 행의 상수배의 합과 교체한다. 어렵죠? 두 행을 서로 교환한다. 한 행의 모든 성분의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 이제 말로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가간법의 방식과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의 행을 그 행의 다른 행의 상수배의 합과 교체한다. 우리 방금 얘를 첫 번째 행렬식이었다라고 할게요. 1번.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두 번째 행렬식이었다고 해볼게요. 2번. 우리가 가간법을 수행을 하면서 1번식에다가 2번식에다 1번식을 뺐죠. 더했죠. 더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행끼리 서로 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행에 있는 수를 2행에다가 더하면 아래에 있는 요 행렬이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행을 1행을 다른 행에 2행에다가 상수배 합과 교체한다. 서로 그냥 더했다는 거는 상수배 1배 했다는 이야기겠죠. 1배를 해서 서로 합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행렬 그대로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간법의 방식을 행렬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바로 기본 행연산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행을 서로 교환한다. 이건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 게 연립 1차 방정식에서 1번식과 2번식이 있는데 얘네들 순서로 교체를 해요. 그래서 2번식과 1번식을 위아래로 순서를 다르게 써도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행렬, 그러니까 동일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행렬로서 표현을 했을 때도 1행과 2행을 서로 바꾸어 쓴다면 동일한 1차 방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행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본 행 연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 행의 모든 성분의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 만약에 우리 2행에 있는 숫자에다가 다 곱하기 3씩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곱하기 3을 했다라고 친다면 2행에 있는 숫자에 동일하게 3을 곱해도 연립방정식의 해는 변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연산은 연립방정식의 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세 가지 행연산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행연산을 통해서 연립1차 방정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그래서 연립1차 방정식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우스 소거법으로 풀라라고 했는데 이 기본 행연상 3개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 행연산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어떻게 우리 1차 방정식의 해법과 연결이 되는지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이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공간이 많으니까 x계수 1, y계수, z계수 쓰시고 xy를 세로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나가는 방식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 계수 행렬이 어떻게 되냐면 2, 0,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 5, 9 얘가 계수 행렬이 될 겁니다. 이쁘게 쓸게요. 자, 계수 행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에는 연립 방정식에 해를 적어 주시는 겁니다. 0, 8, 9. 자, 이렇게 이제 행렬을 만들고 나면은 위에 나와 있는 기본 행연산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풀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무엇을 할 거냐? 첫 번째 시계는 라벨링을 할게요. 1번식, 2번식, 3번식 얘네들 전개하면은 세 가지 연립 방정식 1, 2, 3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 1번식, 2번식, 3번식이 있을 때 2번식에는 x가 이미 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번식에 있는 3번식에서 x를 한번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를 이렇게 소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는데 어떻게 1번 행을
4배 해서 1번 행에다가 4배, 1번식에 4배를 해서 3번식에다가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동일하게 여기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식 대신 행으로. 그래서 1번 항에다가 4배를 해서 3번 항에다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 행연사 1번이죠. 지금 하고 있는 1번 기본 행연사이죠. 자, 1번 행에다가 4배 해서 3번 항에다가 3번식에다가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4되니까 3번 항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리고 4배 하시면 마이너스 3, 4배 하시면 13 이래 될 겁니다. 나머지는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0, 2, 마이너스 8, x, y, z. 동일하게 해에 대해서도 연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면은 바뀌는 게 없겠죠. 0, 8, 9. 이래 됐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기본 행연산을 사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볼까 하니까, 이제, 2번식을 가만히 보시니 전부 다 짝수로 다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2번식에다가 다 2분의 1씩 할 겁니다. 이거 지금 기본 행연산 3번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행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겠다. 그러면은 행렬이 다음과 같이 변하겠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여기서 1-4 이런 형태로 행렬이 변할 겁니다. 이 다 기본 행연산입니다. 오른쪽에서도 4, 9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됐으니 자 이제는 뭐가 가능하냐면 y항의 개수가 1이 됐으니까 이제 이 얘를 소거하기가 쉬울 것 같단 말이야. 어떻게? 네, 아래쪽에다가 3배를 해서 더해버리면은 이 y항이 사라지겠죠. 얘가 사라지겠죠.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좀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행렬이 1, -2, 1, 얘는 그대로고 0, 1, -4도 그대로인데 제일 아래쪽 행에서 3행에서 수가 바뀌겠죠. 0. 3배에서 더했기 때문에 얘도 0. 3배에서 더하시면은 4, 3, 12,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 x, y, z 붙여주시고 0, 4까지인데 3배에서 여기다 더했기 때문에 4, 3, 12에 9를 더해서 21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네, 부호를 하나 잘못 적었네요. 죄송해요. 여기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그러면은 얘는 21이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4, 3, 12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대충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아지냐면은 3행을 먼저 자세히 보세요. x, y 항이 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z는 3이다 라는 게 3행에서 나오는 결과겠죠. 그 다음 2행을 보시면 2행에서는 x가 없기 때문에 y-4z는 4다라는 식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z가 3이기 때문에 y는 4 더하기 4, 3, 12 해서 y는 16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을 보시면 요거 동일하게 x-2y 더하기 z는 0이다가 되는데 우리 지금 z랑 y를 다 알고 있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나요? 16 넘어가서 32, z는 마이너스 z니까 3 이렇게 돼서 29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z를 다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식을 가감법을 이용해서 하나씩 이제 소거를 해 나갈 겁니다. 그 소거해 나가는 과정이 모두 기본 행연산에 담겨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행연산을 통해서 x, y, z를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계산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있는 가우스 소거법 반드시 해보시고요. 이 행렬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기본 행연산이 충분히 숙지가 되셔야 여러분 됩니다. 자, 우리 기본 행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행렬이라는 건 뭐냐? 단위 행렬에다가 죄송합니다. 단위 행렬에 한 번의 기본 행연산을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행렬.
한 번의 기본 행연산이라는 거는 뭐 행을 바꾼다든지 등등의 세 가지 기본 행연산이 앞 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한 번의 기본 행연산을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행렬을 기본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기본 행연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기본 행렬도 이런 이제 세 가지 행렬의 형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기본 행렬 2차 정방에서 기본 행렬은 얘가 기본 행렬이죠. 0, 1. 네. 얘가 단위 행렬이죠. 죄송합니다. 자, 단위 행렬에다가 한 번의 기본 행연산을 적용을 해볼게요. 한 끼리 서로 교체를 한다. 행끼리 서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요런 형태, 이것도 기본 행렬이 될 것이고, 행끼리 서로 교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가능합니까? 하나의 행에다가 상수배를 하는 것. 요런 것도 기본 행의 형태가 될 것이고, 뭐 동일하게 요런 것도 기본 행렬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 행연산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한 행렬에다가 다른 행렬의 상수배를 서로 더하는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배에서 더했다 라고 하면은 기본 행렬이 어떻게 될까요? 1령 그대로인데 여기 3배 했으니까 3, 1,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혹은 여기 있을까요? 1에다가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죠? 네, 두 번째 항에 있던 이 행을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 했다는 거죠. 2배에서 더했다. 이런 형태의 행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렬들을 우리는 기본 행렬이라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2차 행렬에서 본다면 2x2에서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아까 본 것처럼 3x3로 가게 된다면 이런 행렬들이 기본 행렬이 되지 않을까? 3차 정방에서의 3차 정방 행렬의 기본 단위 행렬이죠. 얘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3차 정방 행렬에서의 기본 단위 행렬은 무엇인가요? 3차 정방 행렬은 1, 1, 1, 나머지는 다 0. 얘가 단위 행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 뭐 서로 행끼리 자리를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1, 2행을 자리를 바꿨다. 그럼 1, 0, 0, 0, 1, 0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기본 행렬이 될 것이고, 혹은 상수배, 또 혹은 상수배에서 다른 행에다가 더하는 것들, 3배에서 이렇게 더했다. 이런 애들이 기본 행렬의 형태가 될 겁니다. 밑에 예를 들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렬 보이시죠? 얘는 뭘 한 거게요? 네, 단위 행렬에서 2행, 3행의 위치를 서로 스위치를 했죠. 그러면은 얘는 기본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 행렬을 왜 사용을 하느냐? 네, 기본 행렬을 왼쪽에다 이렇게 곱해요. 곱하면 이거 연산 한번 해보시겠어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네, 계산 과정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왼쪽에다가 이제 행렬에 이제 연산을 하시면은 A 행렬에 동일하게 1행과 2행의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1행, 2행이 아니죠. 요 기본 행렬은 뭡니까? 2행, 3행의 위치를 바꾼 거니까 왼쪽에다가 곱했더니 2행, 3행이 A 행렬의 2행, 3행의 위치가 바뀌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행렬들을 왼쪽에다가 곱해 나가면 이 A 행렬이 그런 기본 행연산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본 행렬을 왼쪽에다가 곱해 나갈 때마다 기본 행연산에 적용을 받는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죠? 얘랑 같나요? 다릅니다. 왼쪽에다가 기본 행렬들을 곱해 나감으로써 기본 행연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오른쪽에다가 곱하면은 그건 기본 행연산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 L을 곱해 나가면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와 교환한 것 같은 이제 그런 결과를 갖는다. 자,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다음 행렬이 기본 행렬임을 설명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 가로 1번 왜 기본 행렬입니까? 요것 때문에 우리 단위 행렬 여기서
2행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죠. 얘는 왜 기본 행렬인가요? 단위 행렬에다가 얘를 더하기 2씩. 그래서 1행에다가 더하기 2 하면은 얘가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 번에 기본 행연산을 했기 때문에 기본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런 애들을 이제 왼쪽에다가 만약에 곱해 나간다면 행렬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 방금 주어졌던 요 A 행렬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행렬에다가 제가 임의대로 얘를 E1이라고 할게요. 여긴 지우고 얘는 E2라고 해볼게요. 요 A 행렬의 왼쪽에 E1과 E2를 한 번씩 곱해봅시다. E1 A 곱해보시고 E2 A 이렇게 곱할 겁니다.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여러분 직접 행영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은 E1을 왼쪽에 곱한 거, E1은 지금 뭐냐면 단위 행렬의 2항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된 건데 계산을 해보시면은 한 번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해보시면은 이 A 행렬의 2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한 요런 결과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5.3. 자, 강의를 잠깐 스탑 해놓고 여러분 직접 한번은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E2를 한번 곱해볼게요. E2는 어떻게 했냐? 기본 행연산에다가 기본 단위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의 1행에 2행을 2배 해서 더했죠. 2배 해서 덧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A 행렬과 E2 행렬을 한번 곱해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A 행렬이 동일한 행연산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2배에서 더한 거. 그래서 2배에서 더한 형태. 네. 그러면은 첫째 3 이래 나오겠죠. 얘는 7, 5. 요건 그대로겠죠. 8, 3, 2. 이런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결과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자, 예제 1의 연립 방정식에서 미지수 소거하는 과정을 기본 행렬을 이용해서 풀어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페이지를 앞으로 좀 넘겨서 예제 1번의 책을 한번 보시고 얘네를 다시 한번 행렬로 표현을 해볼게요. 예제 1에 있는 3원일체 연립 방정식 행렬로 표시하시면 이런 형태가 되죠. 개수행렬이 이렇게 되시고 여기 XYZ는 0, 8, 9 이렇게 나타나는데 XYZ 어차피 계속 적어야 되니까 우리 편의상 이제 표기상에서 생략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점점점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네. 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필기를 할 때 제가 편의상 저는 이렇게 바로 끌게요. 마이너스 4, 5, 9 이렇게 하시면은 얘랑 이제 동일한 행렬식이라는 겁니다. XY만 생략했을 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기본 행연산을 적용을 해서 무엇을 해 나갈 거냐? 이제 미지수들을 하나씩 없애 나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죠? X항을 이제 세 번째 행에서 X항을 소거를 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항에 4배 해서 덧셈을 함으로써 X항을 소거를 했었죠. 기본 행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1 마이너스 2, 1, 0, 2 마이너스 8, 0 3배 하시면 4배죠. 마이너스 3, 13 이렇게 되면서 0, 8 뭐 되노? 9되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쓰실 거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행렬에 대해서 기본 행렬 사안을 하면서 왼쪽에다가 곱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왼쪽에 곱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곱해요? 기본 행렬산 셋째 행에다가 4배를 했기 때문에 기본 행렬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셋째 항에 4배를 하시면 0, 1, 0 얘가 와야 되겠죠. 얘를 기존에 있던 이 A 행렬에다가 여기까지 보셔도 되는데 A 행렬을 좌측에 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89 하나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행렬 여기까지에다가 왼쪽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또 곱해 나감으로써 이 식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조정의 결과는 x, y, z 중에 일부가 소거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식을 보시면 여기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둘째 항에서 네, 얘네들을 2분의 1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왼쪽에다 어떤 행렬 곱하면 되겠습니까? 좀 치우고 네. 둘째 행의 2분의 1을 할 거니까 기본 행렬 1에서 2분의 1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2항을 2분의 1로 만들어주는 기본 행렬인 거죠. 걔네들을 여기 왼쪽에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지는데 이렇게 되겠죠. A가 원래 들어있었고 089 생략해서 적은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걔는 뭐가 된다? 1, 2, 1, 0, 1, 4 그리고 얘는 4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뭐가 남았습니까? 여기서 이 Y항을 소거하고 싶은 거죠. 자, Y항 소거를 위해서 둘째 항에다가 셋째 항의 3배 해서 덧셈을 수행을 할 겁니다. 덧셈 수행을 하는 것은 기본 행렬 무엇이 따라와야 되죠? 1, 0, 0 셋째 항에다가 둘째 항을 3배해서 더하는 거니까 0,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붙여주는 거라. 1, 1 이렇게 하시고 원래 있던 행렬 089 이렇게 하시면 뭐가 남나요? 1, 1, 0, 1, 4 0에 3에 3배해서 더했으니까 1 이렇게 남겠네요. 0, 4 3배해서 더하시면은 이것도 마이너스 1인데 또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를 자꾸 빼먹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얼마다? 3 남는다. 네. 그래서 이 결과로 얻어지는 게 뭐다? 네. 얘는 소거됐으니까 없어져야죠. 여기입니다. Z가 3이다. 네. Z가 3이므로 얻어지는 게 Y는 16이다. 답은 아까 예제 1번이랑 똑같겠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남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기본 행렬들을 계속 곱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원래 다루고자 하던 행렬이 행연산을 적용을 자꾸 받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계속 곱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나중엔 이거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96쪽에 있는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볼 거예요. 우리 바로 사고력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행렬 A를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단위 행렬로 만들어라. 만들고 나서 요거 만족시키는 행렬 B를 또 기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A의 왼쪽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있죠. 뭔가를 곱했는데 이 곱한 얘네들 얘가 또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이렇게 이제 몇 개 곱한 걸로 이제 표현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애를 찾으라는 이야기죠. 자,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단위 행렬로 그러면은 이 행렬 A가 요 행렬이 단위 행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단위 행렬로 만들어 나가려면은 셋째 항에서는 XY가 없어져야 되고 첫째 항에서는 YZ가 없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문자들이 소거가 돼야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1, 1, 1 이렇게만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해볼 텐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5배 해서 빼기 하시면 일단 요거 두 개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1, 1, 1 빼기 5 했어요. 그럼 0,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0, 0 마이너스 4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다는 겁니다.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원래 있던 이 A 행렬 0, 2, 3, 5, 5, 1 여기에다가 왼쪽에 기본 행렬이 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5배를 했으니 기본 행렬 뭐가 곱해지면 되나요? 얘가 곱해지면 되죠. 1, 0, 0, 0, 1, 0 얘가 곱해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시 여기서부터 또 적당한 기본 행렬산을 통해서 단위 행렬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단위 행렬 되기 위해서 얘를 1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밑에다가 씁시다. 1, 1, 1, 0, 2, 3, 0, 0, 1 이렇게 되려면 뭐 하면 되나요? 네,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산은 뭐다? 1, 0, 0, 0, 1, 0, 0, 0,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기본 행렬이죠. 좀 이쁘게 적읍시다. 0, 0, 0, 1, 0. 얘를 왼쪽에 곱하시라. 이 행렬을 왼쪽에 곱하시라. 왼쪽에 곱하려면은 여기도 왼쪽에다 곱해줘야 되니까 오른쪽에 나머지 애들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최초에 있었던 행렬. 얘는 A 행렬이었으니까 얘는 A 행렬이었으니까 그냥 A 이렇게 적을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고 그 다음엔 또 뭘 하고 싶으세요? 네. 여기 Z가 있고 여기 Z 있으니까 이제 소거하고 싶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1, 1, 0, 2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셋째 항을 마이너스 3배에서 이렇게 더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0, 0, 1 이렇게 되면서 왼쪽에 기본 행렬이 하나 붙어야 되겠죠. 뭐가 붙어야 됩니까? 둘째 항을 셋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했기 때문에 0, 1, 마이너스 3 얘가 붙으면 되겠죠. 그죠? 둘째 항을 셋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덧셈을 했다. 죄송. 자, 그럼 나머지가 다시 그대로 적혀질 겁니다. 4분의 1, 1, 0, 0, 0, 1, 0, A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하고 싶은 건 얘를 1로 만드시고 싶은 거죠. 네, 1, 1, 1, 0, 1, 0, 0, 0, 1 이렇게 되려면 네, 둘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곱한 거니까 둘째 행에 2분의 1을 곱하는 기본 행렬은 뭡니까? 얘가 붙으면 되겠죠. 0, 2분의 1, 0. 그럼 둘째 항에 2분의 1이 붙는 거죠. 나머지 또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네, 반복해서 쓰기가 좀 어려워서 생략을 좀 할게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둘째 항과 그러니까 첫째 행에서의 얘 1, 1을 생략하고 싶은 겁니다. 소거하고 싶은 거죠. 소거하려면 둘째 행에서는 마이너스 1 배해서 더하시면 되고 셋째 행에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1배 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지막 남는 행렬은 다음과 같은 단위 행렬이 될 것이고 왼쪽에 기본 행렬 뭐 곱하면 될까요? 둘째 행렬을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시고 셋째 행렬에도 마이너스 1배에서 더했기 때문에 0, 1, 0. 자, 다시 기본 행렬산을 한 번만 적용한 것이 기본 행렬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줄만 더 씁시다. 한 줄만. 그래서 먼저 둘째 행을 마이너스 1배 해서 더한 것을 적어 줄게요. 그러면 1, 0, 1, 0, 1, 0, 0, 0, 1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배 한 것은 1, 마이너스 1 요게 기본 행렬 방금 했던 기본 행렬산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다시 그대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3개 더 있죠. 2까지 있고 자, 마지막
셋째 행을 첫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배해서 더한다. 그러면은 남는 것은 진짜 단위 행렬만 남을 것이고, 올립시다. 그에 따른 기본 행렬은 0, 아니지, 1, 0, 마이너스 1. 여기 기본 행렬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을 다 한번 또 쓰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1, 0. 나머지도 쓰세요. 2분의 1. 3개 더 있죠. 여기까지 요래 남는데, 그래서 이제 단위 행렬로 나타내는 것까지 우리가 했고요. 문제에서 뭐 요구했냐? 요거 만족시키는 B를 기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기본 행렬이죠. 기본 행렬. 그래서 요걸 다 곱으로 쓴 거, 요거 얘가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으로 제시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행렬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겠네요. 6개 행렬을 네, 곱의 형태로 적어주시면은 그것이 이 문항의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행렬은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문제 해결력 1번 하고 우리 역행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칠판. 자, 문제 해결력 1번 해결해보고 우리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렬을 이용해서 두 평면 예와 예의 교선을 구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하를 학습하신 분들은 여기 좌표 공간에서의 평면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두 평면의 교선 혹은 이제 교점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연립을 해달라. 그리고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라는 이야기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러 한번 가보면 둘을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렬을 방금 전과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식이 하나 부족하니 얘가 해가 다 나오지는 않고 아마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우리 문자를 하나씩 소거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좋게 우리 앞에 있는 문자부터 소거해 볼까요? 이 행에서 이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연산은 뭐죠? 네, 2분의 1배 해서 밑으로 빼시면 되겠죠. 밑으로 빼려면 그러면 행렬식이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그대로 있는데 2분의 1배가 아니고 2배죠. 네, 2배 해서 밑으로 빼게 되면 2배에서 밑으로 빼게 되면 얘가 0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2배에서 밑으로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1, 2배에서 밑으로 빼시면 얘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서 다시 y가 하나 남은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째 항을 위에다가 2배 해서 더함으로써 y항을 한번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1, 0 그리고 2배 해서 더했기 때문에 5 2배 해서 더하시면 마이너스 3 그죠? 아니다. 마이너스 7 그리고 0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본 행연산 하나만 더해서 y 계수를 1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시면 식이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x에 y항은 소거가 되었고 5z는 마이너스 7이다.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는 x가 소거됐으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5다. 라는 두 연립 방정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z를 t라고 놓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라 두면 z를 t라 두시면 x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t 이렇게 될 것이고 y는 3z 빠졌네요. 5 플러스 3t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t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서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했다 라는 겁니다. 이 두 평면,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교선의 방정식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행렬을 가지고 1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중단한 평가에 있는 문항들 관련된 것을 꼭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역행렬과 그리고 선형변환에 대해서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어요.